자, 문제 마저 풉시다. 자, 22번. 다음은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돼 있죠.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산출할 때 기초제공품 포함한다. 당연하죠. 선인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산출할 때 기초제공품이랑 단기 투입해서 완성된 거랑 그거랑 구분하죠. 평균법의 원가 배분 대상액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합계액을 다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을 하죠. 선인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는 전기의 원가가 포함이 안 돼 있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원가만 가지고 뽑아내고 기초제공품에서 발생했던 원가들은 전량 다 완성품 원가에 배분하게 되죠. 나중에. 그죠? 자, 23번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로 돼 있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그죠? 맞는 말이죠. 종합원가 계산에서 물량은 환산량보다 항상 작거나 크다? 항상 작거나 같은 건 아니에요. 항상 크거나 같죠. 그죠? 물량이 환산량보다 크거나 같지. 작거나 같은 게 아니죠. 환산량이 물량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산량이 동일하고 뭘 쓰든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사용되지 않는다. 요게 맞는 말이네요. 자, 24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관세에 가공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가공원가를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에 의해서 각각 계산한 금액은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을 거쳐가지고 균등하게 발생하고, 그죠? 그런 거, 공손, 감손 발생을 안 했다. 기초 제공품, 그죠? 물량 보니까 5,000개 가공원가 주어져 있고, 단기 투입량, 발생원가, 물량 주어져 있고, 가공원가 주어져 있고, 기말 제공품도 주어져 있죠. 자, 재료원가는 신경 쓰지 말아까 얘기해요. 재료원가는. 자, 한번 해봅시다.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 5,000개. 가공위만 신경 쓰자. 40%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2만 개 투입했다. 기말 제공품은 7,500개. 근데 20% 시점에 와 있다. 됐죠? 그러면 단기에 완성된 거는 몇 개 있어요? 단기에 완성된 거는 17,500개 이래 되겠네. 평균법부터 해봅시다. 평균법. 자, 평균법에 의했을 때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만 가지고 합니다. 가공비만 가지고 17,500개. 그죠? 그리고 요거는 1,500개. 그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18,000, 19,000개. 됐죠? 자, 물량부터 먼저 뽑아내놓고 원가 집계시켜 볼게요. 자, 이제 선인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 자, 이 17,500개 중에 5,000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40%만큼 일을 했어. 그럼 이 5,000개에 대해서는 올해 60%만큼 일을 할 거고, 나머지 12,500개만 올해 투입해가지고 완성을 시켰다고. 자, 그럼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에 대해서 뽑아내면 60% 있으니까 3,000개. 그리고 12,500개. 요거는 똑같이 1,500개. 자, 이거 합계내면 13,000, 14,000, 17,000개. 자, 원가 집계시켜 볼게요. 원가. 평균법은 작년에 발생된 원가도 올해 다 발생됐다고 가정을 하니까 작년에 이미 발생했던 기초 제공품과 관련된 원가도 여기에 다 집계를 시키죠. 자, 그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작년에 기초 제공품 105만원, 그리고 단기에 발생된 거 1,700만원, 그럼 1,805만원이네. 1,805만원. 선인선출법은 단기에 발생된 것만 집계시켜야 되니까 1,700만원이네. 그럼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해답 보고 좀 할게요.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안 나오네. 안 나오네. 그죠? 안 나오네. 그러면 100원. 17,000. 17,000. 1,000원이네, 1,000원. 그죠? 자, 요거는
단위당 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됩니까? 그죠? 950원이 되네. 이건 950원이라고 주어져 있네. 됐죠? 그래서 뭘 묻는데 도대체?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물어봤죠? 기말 제공품의 원가.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한번 계산해보자. 잘 보세요. 초록색 펜으로 먼저 할게요. 평균법에 의할 때 기말 제공품은 가공비 1,500개만큼 일을 했어요. 그죠? 기말 제공품은 1,500개만큼 일을 했네. 단위당 원가는 950원. 됐죠?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는 기말 제공품은 1,500개만큼 일을 했네. 단위당 원가는 얼마? 1,000원. 됐나요? 됐죠? 이 둘의 차이가 기말 제공품의 원가 차이죠. 교수님, 그 기초 제공품에 포함된 가공원가 105만원이요? 그 105만원은 선입선출법일 때는 완성품에 포함이 되지. 완성품에. 그래서 기말 제공품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됐죠? 그 차이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기말 제공품의 평균법에 의했을 때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선입선출법에 의했을 때 원가의 차이는 없지. 어디서 차이가 나는데? 완성품 원가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완성도의 수정돼 있죠. 그리고 26번 선입선출법 붕괴돼 있는데, 자, 이 두 문제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고시를 대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생략하세요. 복습할 때도 그냥 건너뛰세요. 건너뛰세요. 자, 그 다음 공손으로 들어간다. 공손. 종합원가 계산의 꽃은 공손품 회계입니다. 그 정도로 공손품이 좀 까다로워요. 좀 까다로운데, 강의를 진행하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 파트 종합원가 계산 파트랑 동일하게 이 파트에 있는 예제들도 앞에 있는 파트의 예제를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단수 차이가 발생을 해요. 반올림을 해가지고 물량을. 그래서 제가 별도의 또 자료를 화면에 띄워놔놓고 단수 차이가 없이 딱 떨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론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자. 자, 176페이지. 공손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공손원가 계산. 자, 양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노력을 한다. 제품의 설계와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불량품을 찾아내어 제어하기도 한다.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하며 공손을 찾아내는 품질 검사는 생산 공정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실시가 된다. 제품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고 공손이 초래하는 낭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손의 원가가 별도로 계산이 된다. 공손의 원가는 양품의 원가에 반영되기도 하고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기업이 정한 기준에 의해 정상적인 생산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공손은 정상공손이라 하고 이 정상공손의 원가는 양품의 제조원가로 인정을 한다. 반면 정상공손의 범위를 초과한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밑에 표가 있고, 그죠? 뭐 평균법 어쩌고저쩌고 막 계산이 돼 있고, 막 이래 돼 있거든. 이래 돼 있는데, 여기가 단수 차이가 봐. 178페이지 봐봐. 178페이지. 178페이지 맨 밑에 딸락에 양품원가, 비정상공손원가, 기말 제공품 잔액을 합하면 125016000으로 기초 제공품과 단기 총 제조원가의 합인 누적 총 제조원가보다 16,000원이 큰데 이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오차이다 돼 있죠. 그죠? 오차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버거워요. 그래서 이건 무시할 거예요. 일단 설명만 하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79페이지에 생산과정 중간에 품질거사 공손원가 계산으로 되어 있죠. 이 자료도 안 쓸 거예요. 단수 차이가 발생해요. 이것도 단수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안 볼 거다. 안 볼 거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공손품 회계라는 거란다. 그럼 공손품 회계는 뭐냐?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된 거다. 자, 이 얘기입니다. 공정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공정이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여기 컨베이어 벨트거든.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재료를 넣는 거야. 일반적으로 공정의 초기 시점에 재료를 전량 다 투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재료를 다 투입을 해. 그러면 이 컨베이어 벨트를 쭉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위에서 기계들이 퍽퍽퍽 찍는 거예요. 퍽퍽퍽퍽. 그게 무슨 말인데 가공을 한다고.
그럼 가공을 하고 나면 여기 여자 인형이 튀어나와요. 여자 인형이 튀어나온다고. 근데 나는 QC,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건품하는 사람이에요. 건품하는 사람. 건품하는 사람이 제가 공정의 50% 시점, 중간 시점에 만약에 서 있다고 볼게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중간에 제가 딱 뒤짐지고 서 있는 거예요. 뒤짐지고 딱 서 있는데, 보는데, 물건이 흘러가는데 보는데, 이게 웬일? 뭐가? 인형에 눈이 3개가 붙어 있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인데? 하자가 있잖아. 하자가. 그럼 저는 이걸 건져낸다. 그 얘기예요. 건져낸다고. 근데 지금 공정이 어느 시점에 있는데, 공정의 중간 시점에 있거든. 공정의 중간 시점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자 인형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 완성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팔다리가 1개씩은 붙어 있다고. 근데 눈이 3개가 붙어 있어서 불량품이라서 건져냈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불량품 못 팔잖아. 못 판다고. 그런데 이미 머리통, 팔다리 1개씩 만들 때까지 든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가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요. 이걸 그냥 단순 손실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제품 원가에 가산할 거냐, 이걸 지금부터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원가를 공손품의 원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손품. 됐나요? 이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뉩니다. 이 공손원가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요. 그래서 정상은 제품 원가에다가 가산해요. 비정상 공손원가는 영업 외 비용으로 뜹니다. 영업 외 비용. 됐나요? 됐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에서는 정상과 비정상 공손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에 지침이 있어요. 공손품이 발생을 하면 그 중에 한 20%는 정상적인 걸로 보자. 80%는 비정상적인 걸로 보자. 혹은 반대로 80%는 정상적인 걸로 보자. 20%는 비정상적인 걸로 보자.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학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극단적인 가정을 하나 할게요. 극단적인 가정. 어떤 가정을 할 거냐? 제가 지금부터 붕어빵을 장사를 할 거예요. 붕어빵 장사. 붕어빵 장사를 할 거라고. 근데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저는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붕어빵을 많이 굽고 싶어요. 그래서 고물상에 갔어요. 고물상에 갔더니 이게 웬걸? 나한테 딱 맞는 붕어빵 틀을 찾았어요. 그 붕어빵 틀이 뭔데? 틀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틀에다가 재료를 넣고 한번 탁 찍어내면 붕어빵이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응? 이게 뭐 붕어 100개가 나온다고. 아, 딱이네. 요걸 가지고 붕어빵을 구워내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이 붕어빵을 틀을 딱 사오려고 그랬더니 고물상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아, 네 아저씨. 그런데 이게 결함이 좀 있다. 어떤 결함이 있는데요. 붕어빵 틀에다가 붕어빵을 구워내면 2개는 배가 터진다. 2개는 배가 터진다. 그게 무슨 말인데? 못 판다, 그 얘기예요. 불량이다, 그 얘기예요.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그 정도야 제가 용인할 수 있죠. 그래서 붕어빵 틀을 사왔어요. 붕어빵 틀을 사와가지고 가만 구우려고 생각하니까 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바비를 주고 알바생을 고용을 해요. 알바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너는 내가 매달 월급을 줄 테니까 이 붕어빵 틀에 재료를 넣고 붕어빵을 구워내면 된다 라고 시켜요. 그랬는데 이게 웬걸? 이 알바생은 붕어빵 틀에다가 붕어빵을 어떻게 구워내는지 5개가 배가 터지는 거예요. 분량이 5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악덕 고용주는 그 다음날부터 이 알바생을 쪼우겠죠. 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어떻게 하길래 5개가 배가 터져.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쪼았더니 다음날 됐더니 분량이 4개로 줄어들고 또 쪼았더니 다음날 3개로 줄어들고 계속 갈궜더니 다음날 2개로 줄어들고. 그런데 제가 이 알바생을 때려 죽여도
두 개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때에 이 두 개를 우리는 정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차이가 나는 세 개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자, 이제 학문적으로 풀어볼게요. 정상과 비정상. 회계에서 말하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 정상은 내가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 통제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 즉, 나머지 두 개 말고 나머지 98개의 정상인 제품, 정상품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정상은, 회계에서 말하는 정상은 나머지 98개의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한 거. 이걸 정상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나머지 98개의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한 거. 이걸 정상이라고 표현한다고. 됐나요? 그럼 회계에서 말하는 비정상은 도대체 뭐냐? 비정상은 내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통제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 한 번 더. 내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통제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이걸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정상은 나머지 98개의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했으니까 나머지 98개의 정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했던 제품 원가에 같이 가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은 내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통제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니까 내가 관리 소홀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다가 가산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이 파트에서 공손품이 도대체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그 공손품 중에 몇 개가 정상이지 몇 개가 비정상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공손품을 만들기까지 발생한 원가를 정상품에 가산할 건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에다가 떨 건지 그리고 그 정상품은 완성된 제품만 얘기할 건지 아니면 기말 제공품도 포함시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183페이지. 공정별 원가 계산하는 데 있죠. 이건 조금 동떨어진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해야 공손품 회계를 이제 무리 없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공정별 원가 계산. 복수 공정의 생산품은 공정별로 원가 계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정유, 화공업, 제당업, 제조업 등은 여러 공정을 많이 거쳐서 많은 양의 유사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한다. 제품 원가를 구하기 위해 공정별로 원가 자료를 집계 하고 제공품의 완성도와 원가를 공정별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실시하는 것을 공정별 원가 계산이란다. 공정별 원가 계산이 단일 공정을 가정한 단순 종합원가 계산과 다른 점은 전공정원가의 존재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제품을 만드는데 여자 인형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컨베이어 벨트 여기다가 재료를 올려가지고 팍팍팍팍 찍으면 컨베이어 벨트 끝 시점에 여자 인형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래. 이게 아니더래.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데? 알고 봤더니 컨베이어 벨트가 두 개가 있더래.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더래. 그럼 여기가 시작 시점이거든. 시작 시점에 재료를 얹어 놓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쭉 따라가면서 가공을 착착착착 하는 거야. 가공을 착착착착 하면 여자 인형이 탁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반제품이 나오는 거야. 여자 인형이 팔다리까지만 붙어서 나온대. 불량품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다음 공정에다가 넘겨. 다음 공정에다가 넘기면 여기서 또 기계들이 가공을 해. 재료도 투입하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머리카락도 붙었고 눈도 붙은 여자 인형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차이점이 뭔데? 공정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제1공정. 이걸 제2공정이라고 그래. 그럼 제1공정에서 우리는
재료비도 투입이 될 거고, 가공비도 투입이 될 거야. 제2공정에서도 재료비도 투입이 될 거고, 가공비도 투입이 될 거라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 하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과의 원가가 알고 싶다고. 원가가. 근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는 이 공정이 끝난 시점에 발생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집계할 때 이 공정에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만 집계해서는 안 되지. 1공정에서 발생된 재료비와 가공비도 같이 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럼 2공정에서 봤을 때 1공정에서 이미 발생된 재료비와 가공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래 이전에 있던 공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다. 그래서 이걸 전공정 원가라 그래요. 그러면 공정별 원가 계산의 핵심은 재료비와 가공비 말고 이전 공정에서 발생됐던 종공정 원가도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내가지고 원가를 집계시키는 작업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하나가 더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전공정 원가라는 거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도 존재하고 그에 따른 원가도 집계를 시켜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정확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라고. 됐나요? 요거 도표로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 자, 요 얘기예요. 자, 연속되는 제조 공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물량 흐름과 원가의 흐름도 있죠. 물량부터 먼저 확인을 하자고. 자, 제1공정, 제2공정. 제1공정까지만 맞추면 여자 인형이 팔다리까지만 붙어서 나온댔다고. 제2공정까지 맞춰야 눈도 붙어 있고 머리카락도 붙어 있댔다고. 그러면 제1공정에 제공품과 착수된 게 있을 거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이 있겠지. 1공정에서 봤을 때 완성품은 팔다리만 붙어 있는 그 인형이라고. 그죠? 이 완성품 수량이 2공정에 투입이 되는 거지. 그럼 2공정에서 재료도 투입하고 가공도 해가지고 머리카락이랑 눈까지 붙은 여자 인형 완성품, 최종 완성품이 나오는 거지. 그럼 1공정에서도 기초 제공품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 2공정에서도 기초 제공품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리고 1공정에서도 기말 제공품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 2공정에서도 기말 제공품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자, 그거에 맞춰서 그 물량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원가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원가도. 자, 1공정에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1공정에서 투입된 재료비 가공비가 있겠지. 그리고 1공정에서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 원가가 있고 그럼 나머지는 1공정에서 완성된 완성품 원가겠지. 근데 이 완성품 원가는 1공정에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지 제품을 판매할 정도의 완성된 건 아니지. 반제품이다 그 얘기지. 이게 2공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럼 2공정에서도 재료비 가공비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1공정에서 이미 발생된 원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건데 전공정 원가다 그 얘기예요. 전공정 원가 혹은 전공정 대체 원가. 됐나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 원가가 있을 거고 단기 완성품 원가 이걸 뽑아내 가지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 사장님이 결국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를 알고 싶어 한다고. 그럼 여태까지 봤던 건 공정이 하나였으니까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를 집계시켜 가지고 단지다 원가를 뽑아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에 배분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 더 존재한다. 전공정 대체 원가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 이것도 집계시켜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에다가 배분을 해줘야 되겠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공소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다시 합시다. 자, 공소품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화면에 좀 할게요. 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조금만 갖고 왔어요.
수량 파악하기 전에 기본 과정부터 조금만 살펴보자. 자, 잘 보세요. 이 기본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기본 과정을 이해 안 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가면 나중에 멘붕이 와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과정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자,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자, 공소품 회계에서는, 이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공소품 회계에서는 원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공소는 검사 시점에 일시에다 발생하고, 그게 무슨 말인데, 제가 아까 컨베이어 벨트 중간 시점에 있다 했잖아. 거기서 하자가 있는 물건을 건져낸다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인데, 제가 완벽한 신인 거예요. 저는 무조건 요 시점에 하자가 있는 건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발견하거나 그 이전에 발견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떤데? 실질적으로는 검사하는 사람이 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죠.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는 공정의 각 부분마다 있어요. 각 부분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가정을 하자, 그 얘기예요. 자, 검사하는 사람은 내 하나다. 내 하나다. 내가 신이다. 이 시점에 다 찾아낸다. 다 찾아낸다. 만약에 검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즉, 검사하는 시점이 공정의 중간뿐만 아니라 마지막 혹은 20% 시점, 70% 시점 각각 다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처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자. 기본적인 것만. 자, 검사 시점에 일시에 다 발생한다. 저는 신이다. 무조건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검사 시점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제가 무조건 다 찾아내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가정을 한다. 그리고 공소는 발생이 되면 더 이상 가공되지 않고 제조 공정에서 제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검사 시점과 공소의 완성도는 일치한다. 즉, 이 얘기입니다. 제가 신이라고 탁 건져내는데, 불합격품을 건져내는데, 이 불합격품은 조금 보수를 하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정은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절대 못 판다 라고 가정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절대 못 판다. 그리고 저는 신이기 때문에 딱 검사 시점에서 무조건 다 불량품을 건져낼 수 있다. 그러면 검사 시점이 언제인데, 공정의 50% 시점이래. 이 회사는 공정에 재료와 가공비를 투입할 때, 재료는 공정 초, 가공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찐빤한 하자가 있는 물품의 완성도는 검사 시점과 일치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무조건 딱 그 시점에 건져야 되니까. 그러면 가공비의 완성도는 50%겠지. 그걸 가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 시점은 공소의 완성도와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한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이건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착수된 것으로 간주해서 회계처리를 하지. 그죠? 공손이 기초 제공품에서 발생하였느냐 또는 단기에 착수한 물량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기초 제공품이잖아. 작년에 만들다가 넘어온 거. 그래서 내가 지금 공정의 중간 시점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건져내는데, 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건져냈더니 이 제품이 작년에 만들다가 넘어와가지고 올해 착수해가지고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하자가 생긴 건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평균법은. 왜? 작년에 만들다가 넘어온 것도 올해 만드는 걸로 보잖아. 그죠? 그런데 선입선출법에서는 공소품이 모두 단기에 착수한 물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선입선출법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선입선출법은 작년에 만들다가 넘어온 거는 작년에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완성이 된 거는 올해 착수해가지고 완성된 물량. 다시, 기초 제공품은 작년에 만들다가 넘어온 거, 단기 착수한 거는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이 되거나 미완성 상태인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공정의 중간 시점에서 하자가 있는 물건을 건져냈을 때, 이게 작년에 만들다가 넘어온 건지, 아니면 올해 시작해가지고 만들다가 하자가 난 건지,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단기에 착수한 물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가정하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기초제공품이 단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면 기초제공품에서도 공손이 발생하므로 기초제공품 원가를 공손에도 배부를 해야 되겠지. 그죠?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실익도 없고 계산만 복잡하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그냥 단기에 착수한 물량에서 다 공손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겠다. 어떨 때? 선임선출법일 때만. 됐죠? 평균법일 때는 그런 거 고려할 필요도 없다. 이게 공손품회계의 기본 가정입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수량 파악까지만 해봅시다. 자, 실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B봉의 단기 중 생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제공품 2만 단위, 단기 착수량 9만 단위, 단기 완성량 7만 단위, 기말 제공품 3만 단위로 되어 있죠. 그죠? 그죠? 자, 기초 제공품 2만 개, 완성도는 20%, 단기 착수 9만, 완성량 7만, 기말 제공품 3만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만 줄일게요. 자, 제공품 T 계정 한 번만 그려볼게요. 기초 제공품이 2만 개, 단기 착수한 게 9만 개, 단기 완성된 게 7만 개, 기말에는 3만 개. 그럼 잘 봐.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가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차변에 기초 제공품에 단기 착수한 걸 더하면 11만 개야. 근데 대변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이 10만 개밖에 안 되잖아. 만 개가 차이가 나잖아. 이게 하자가 발생한 공손품이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됐죠? 이 만 개가 공손품이다 그 얘기예요. 공손품이다. 됐나요? 됐죠? 그러면 제가 여기는 안 달아놨는데 가정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공손 만 개를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양품이라는 얘기는 정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양품의 10%까지를 정상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공손 만 개 중에 정상 공손은 몇 개, 비정상 공손은 몇 개, 이걸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 더 필요해요. 어떤 가정? 완성도를 뽑아내기 위해서 검사 시점이 언젠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검사 시점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검사 시점은 10%, 50%, 100%로 구분할 거예요. 10%부터 해보자. 자, 잘 봐. 우리 지금 완성품이 7만 개가 있었다고요. 완성품이 7만 개가 있어요. 그럼 완성품은 7만 개가 있어요. 7만 개. 그리고 공소는 만 개. 그리고 기말에 3만 개. 기말에 3만 개. 됐죠? 자, 조금만 더 쪼개볼게. 다시. 완성품 이 7만 개는
작년에 2만 개는 미완성 상태에서 넘어와서 올해 완성이 이루어졌겠지. 그죠? 요것도 한번 쪼개보자. 그때 이 완성도는 20%, 70%, 요거는 20%, 요건 70%, 70%. 자, 요 얘기다. 이 완성품 7만 개 중에 기초 제공품이 2만 개. 그리고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한 게 5만 개. 이렇게 나뉘지. 됐나요?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컨베이어 벨트를 그려볼게요. 수직선으로. 이렇게 한다. 기초란 얘기는 기초라고 하지 말자. 자, 컨베이어 벨트 퍼센트로 얘기하자. 시작되는 시점 0% 시점 0% 시점. 그럼 완료되는 시점 100% 시점. 된다요? 근데 가만 봐봐. 뭘 보냐? 기초 제공품 아까 2만 개는 완성도가 20%였다고. 20%. 기말 제공품은 70%였고. 그죠? 그 말인즉슨 기초 제공품은 이미 20% 시점까지는 와 있는 거야. 20% 시점까지는 와 있다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작년에 이미 20% 시점까지 와 있었지. 그럼 올해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가지고 완성이 됐겠지. 그죠?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5만 개는 0% 시점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까지 와가지고 완성이 됐겠지. 그죠? 기말 제공품은 3만 개인데 70% 시점에 와 있다고. 70% 시점. 그럼 요 정도 해볼까? 기말 제공품은 단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와 있다고. 됐나요? 됐어요? 공소는요? 공소는 지금부터 제가 가정을 한다고. 어떤 가정을 하느냐? 자, 10%부터 해보자고. 10%? 그게 무슨 말인데? 검사를 10% 시점에 한다, 그 얘기예요. 가정을 하는 거야. 검사한다. 이게 10% 시점이다. 10% 시점이다. 됐나요? 공손 수량은 몇 개인데? 10,000개라고. 10,000개. 검사한 자인데 10% 시점에.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10% 시점에서 제가 10,000개를 다 건져낼 거야. 그러면 공손 10,000개에 대한 진척도, 완성도는 당연히 10%겠지.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공손품 10,000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쪼갤 거예요. 근데 가정을 했다고. 어떤 가정을 했느냐?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양품, 정상품의 10%까지만 정상으로 보고 그랬대. 그럼 봐봐요. 단기 중에, 이건 점선은 전기잖아.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했네. 요거의 10%를 정상으로 보자. 그럼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건 몇 개인데? 5만 개와 3만 개. 총 8만 개지. 그거의 10%를 정상으로 보자. 8,000개가 정상이라고. 그럼 비정상은 2,000개가 되겠지. 됐죠?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쪼개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 회사가 검사를 50% 시점에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이제는 검사를 50% 시점에 해.
50%. 그런데 아까 이 회사는 공손이 10,000개가 있었거든. 그럼 검사의 50%, 공정의 50% 시점에서 제가 검사를 해서 공소품 10,000개를 건져냈대. 그럼 공소품의 완성도는 당연히 50%가 되겠지. 보라색만. 근데 이 회사는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 정상으로 보기로 했대.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3개가 통과를 했네. 몇 개? 20,000개, 50,000개, 30,000개. 총 몇 개? 100,000개네. 100,000개. 그거의 10%를 정상 공손으로 보좌했네. 그럼 정상 공손은 10,000개네. 비정상은 없지,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맞춰줄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색깔이 잘 보이면 좋겠는데. 잘 보이면 좋겠는데, 무슨 색으로 하면 좋을까? 하늘색. 마지막 가정할게요. 어떤 가정을 하냐? 이 회사가 검사를 공정의 마지막 시점인 100% 시점에 검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 회사는 공정의 마지막 시점인 100% 시점에 검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뭐 아까 이 회사는 공소품 수량이 10,000개라고 뽑아냈거든. 검사의 마지막 시점인 100% 시점에 10,000개라는 공소품을 다 건져냈으면 이 공소품의 완성도는 100%지. 이제 하늘색 글씨로, 하늘색 글씨. 그리고 이 회사는 공소품 10,000개 중에 정상, 비정상을 쪼갤 때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양품, 정상품의 10%만 정상으로 보기로 했다고. 다시.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 정상으로 보기로 했다고.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한 요 2가지만 통과를 했지. 총 몇 개? 70,000개. 요거의 10%가 정상이라고. 7,000개. 그럼 비정상은 3,000개가 되겠죠. 됐나요? 이게 기초다. 우리는 뭘 할 건데? 공소품 회계라는 파트를 공부한다. 공소품 회계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공정의 검사 시점에서 공소품이라는 불량품을 건져냈다. 그 불량품 판매 못 하거든. 판매를 못 하는데 그 불량품을 만들기까지도 투입된 원가가 발생했을 거다. 그 원가를 도대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나머지 정상품 원가에다가 넣을 거냐?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짓는 근거는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의 검사 시점에서 검사를 통과한 양품의 몇 프로를 정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검사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 가지고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이 몇 개인지는 달라진다. 검사 시점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공손의 완성도는 검사 시점에 건져내니까 검사 시점이 공소품의 완성도가 된다. 됐죠? 자,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이 공소품에 투입된 원가를 집계를 해서 이 원가를 나머지 정상품 혹은 비정상으로 배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상품은 제조원가가 되겠죠. 비정상에 대한 공소원가는 영업의 비용이 될 거고. 그럼 어려울 거 없네? 간단하네? 아니,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데? 다시. 정상 공소원가는 나머지 정상품에, 비정상 공소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뜬댔죠. 정상 공소원가는 나머지 정상품에 배분한다 했거든. 그럼 정상품이 뭐냐? 완성품 뿐만 아니라 기말 제공품도 정상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럼 결국
정상 공소원가를 또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그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그것 때문에 까다로워요.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공소원가를 배분하는 걸 한번 공부해 보죠.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